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더마카입니다. 이쁜 할매님이 여기 부산인데요.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슬비처럼 아주 적은 양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라고 해주셨고, 이동우님은 서울 동대문 7시 기준 이슬비가 내립니다. 몰아줄 수만 있다면 산불이 난 곳으로 이 비를 몰아주고 싶네요.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네. 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요. 예. 네. 그리고 0015님, 종배아우님, 비가 좀 많이 오고 올라오게 기온 좀 해주세요. 기원 좀 해주세요. 그러게요. 기후제라도 지내야 되는 겁니까? 정말로?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0160님, 매일 출근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이번 주 토요일에 소방직 공무원 공채 1차 필기시험을 봅니다. 잘 볼 수 있게 합격 맛집 기운 좀 얻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문자를 남깁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뭐 일단 소개가 됐으니까 합격의 기운은 이미 전달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산불 때문에 소방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당당하게 합격하셔가지고 그 대열에 합류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데 힘을 쏟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이팅 하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산불 끄시느라고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좀 격려의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말을 꺼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다 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동해바다님이 울산에서 경주로 가는 출근길입니다. 감질만 나지만 반가운 빗방울이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산불이 꺼지길 기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의 이 모든 마음이 하늘에 닿기를 기원해 봅니다. JB타임즈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데요.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 법원은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씨를 몰랐다, 김 씨와 골프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돼 선거법으로 기소된 뒤에 김 씨를 알았다는 이 대표 발언 중 골프 관련 발언만 유죄로 봤는데 2심 재판부는 방송 발언 원문을 토대로 봤을 때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았다며 모든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겁니다. 2심 재판부는 또 1심이 유죄로 본 또 다른 발언, 성남 백현동 부지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는 2021년 10월 국정감사장 발언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성남시가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장기간 다각도로 압박을 받은 게 인정된다며 협박을 받았다는 표현은 압박을 과장한 것일 뿐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어제 이 판결로 대선판에서의 불확실성 요소 하나는 줄어들었고 이재명 대표는 날개를 달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건 더 이상 분석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럼 뭘 짚을까요? 이른바 전장, 전투가 치러지는 장소를 한번 봅시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조기 대선이 어디서 치러지느냐 바로 이걸 짚고 싶은데요. 어제의 판결로 그 주소지가 달라지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유죄 그것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았다면 민주당 대 국민의힘의 대선 전장은 진흙밭이었을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키우면서 대선판을 이전 투구 양상으로 끌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흙밭이 전장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지만 어제의 판결로 그 전장은 진흙밭이 아니라 고지가 돼버렸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고지 위에서 그리고 국민의힘은 고지 밑에서 싸우는 고지전 양상이 전개되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검찰이 어제 바로 상고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거는 뭐 자명해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의 다른 재판도 또 여럿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다른 재판이 기다리고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겐 내란죄 형사 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유권자에게 임팩트 있게 다가가는 것은 대선 직전에 나오는 사법적 판단 결과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격한 차이가 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고지전 양상이 될 거다라고 진단을 하는 거고, 이런 진단의 기본 골격은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건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재명 대립구도화에서 대선이 전개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점도 함께 봐야 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 나오는 차기주자 지지도, 여기에 이재명 대표 1심 유죄 판결, 그 결과가 반영돼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제의 무죄 판결로 선반영됐던 부정적 요인의 영향은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 여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탄핵 기각 또는 각하 희망이 선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파면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면 이거는 정반대로 지지율이 빠진다라는 겁니다. 왜?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요인이 바람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점도 함께 봐야 된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또 짚을 점은요? 헌법재판소로 가보겠는데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재명 선고 뒤에 나오게 되자 갖가지 추측이 난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측의 공통분모는 이재명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이걸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추측의 토대, 이 추측의 전제는 깨져버렸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헌법재판소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걸 짚어봐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왜냐? 자, 저 추측은 헌재가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따라서 꼭 그만큼 사법적 판단에서의 흔들림은 없다, 내지 주목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 추측이 깨져버린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질질 끌면 결국 사법적 판단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선고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쪽으로 시선은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주목도는 커지게 되고 그에 비례해서 비판도 커지게 되겠죠. 아니, 전 국민이 생중계로 위법적 계엄을 지켜봤는데 도대체 사법적으로 고심할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라는 비판 쏟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에 꼭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헌법재판소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선고를 하는 것인데, 하지만 헌재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관계자가 그랬다고 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어제 기준입니다. 오늘은 재판부로부터 별도 통지를 받은 바가 없다. 그리고 내일, 이제 오늘을 기준으로 한 건데, 내일 발표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최소 이틀 전 공지를 현재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금요일에도 선고는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계속 질질 끌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조간에서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처럼 월요일에도 할 수도 있다. 3월 31일 뭐 이런 얘기를 써놓기도 했던데 그거는 희망인지 전망인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금요일까지,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선고는 없다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월요일 선고가 있을지 없을지는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목요일,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러니까 공지를 한다면 월요일에 그 선고합니다라고 공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겠죠. 네. 그러면 3월 31일 아니면 4월로 넘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2심에 대해서 쭉 분석을 해드렸는데 박복현 님이 역시 헌재 판결이 우선 아닐까요? 라고 목 놓아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의견들 많이 들어와 있고, 최정환 님도 헌재는 언제까지 제 심장을 얼마나 쪼려야 판결을 하실 겁니까? 라고 또 물어주셨어요. 예. 그리고 또 어제 2심 판결을 보고 검찰에 대한 의견도 지금 많이 주고 계시거든요. 나라사랑님, 9887님, 양근사님 다 비슷한 의견이신데,
즉시 상고는 총알이네요. 윤석열 대통령 풀어줄 때는 안 하더니 왜 이렇게 검사들은 자기 맘대로입니까? 라고 또 물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무죄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든 상고를 하는 건 거의 검찰이 그냥 자동 모드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죠? 네. 법원 그 판단을 수긍해서 무죄 판단을 수긍한 적이 거의 없었죠. 네, 이재명 대표 2심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잠시 후 2부와 3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어서 신동호 이사를 EBS 사장에 임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언론노조 EBS 지부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기피 신청을 냈지만 이건 기피 신청권 남용이라면서 기각을 했고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 두 사람이 의결을 한 건데 노조는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두 명이 의결을 한 건데 이거 이래도 괜찮은 겁니까? 그게 문제인데요. 자, 위원 두 명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했다가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준숙 위원장은 또다시 밀어붙였습니다. 이 자신의 탄핵안이 기각됐는데 고무돼서 밀어붙인 듯한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과 2인 결정의 위법성은 별개라는 그 지적이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이걸 무시한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잘 됐다 싶기도 합니다. 잘 됐다고요? 어떤 뜻이냐? 역설적인 얘기인데요. 자, 노조나 직원들이 신동호 사장을 순순히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고 법원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결과가 방송문화진흥의 이사 선임권과 같이 나온다면 이진숙 위원장이 크게 오판했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지의 사실로 확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건 탄핵과는 별개다라는 것들을 법원이 다시 확인해 주는 셈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방송문화진흥의 이사 선임이 유효하지 않다라는 대법원의 가처분 확정까지 나왔는데도 두 명이 EBS 사장 임명을 의결을 했다? 이건 누가 봐도 의도적인 의결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실적 차원에서 의결한 게 아니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대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확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인 의결상의 문제점을 대법원에서도 그걸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2인이 사장 임명을 의결을 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고의적 법률 위반 행위로 간주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탄핵 사유가 또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제 이진숙 위원장은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탄핵 그 심판으로 이거에 대한 법률 논쟁은 끝났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오히려 잘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또 법원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또 가요? 네. 네, 또 갈 수밖에 없는 게 EBS 이사회 그리고 김유열 전 EBS 사장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결국은 또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기피 신청도 셀프로 각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자, 기피 신청을 냈던 이유는 이준숙 위원장과 신동호 이사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MBC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고 같은 정당에서 정치 활동을 같이 했다. 바로 이런 특수관계 때문에 이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기피 신청을 냈던 거거든요. 자, 이런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였냐면 이진숙 위원장이 운영했던 유튜브 채널 이진숙 TV의 영상이었습니다. 뭐가 올라갔었습니까? 몇 년 전에?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 국장. 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랬다가 슬그머니 비공개 처리를 했는데 그래서 왜 비공개 처리를 했습니까? 라고 한겨레 기자가 물었더니 여기에 대해서 답하길 후배들에 대해 언급할 때 사랑하는 후배 아무개, 좋아하는 후배 아무개 등으로 표현한다. 다만 신동호 지원자가 8명의 지원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들어있어 이런 시비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본인도 그러면 이게 논란이 될 소지를 알고 있었다는 고백 아닙니까? 이 얘기 그러네요. 자체가.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MBC 후배들에게 사랑한다는 얘기 저 들어본 적 없거든요. 그런 표현한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안 듣는데요. 네.
데이지님 이건 대놓고 알박기 인사 아닙니까? 라고 올려주셨고 그게 없다님은 조만간 팽수가 누군가의 찬양송을 부르고 있겠네요. 아, 팽수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네. 그리고 파란대문님 아이들이 EBS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엽기토끼님 아니 국정 공무가 무슨 침묵회인가요? 라고 물어주셨고 CK정님은 이진숙 위원장이 사랑하는 후배라고 했는데 그건 빗나간 사랑입니다. 라고 또 꼬집어 주셨어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경기 용인동부경찰서가 어제 30대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지난 22일 밤 10시쯤에 SNS에 간첩놈들 없애버리겠다. 기다려라. 낯들고 간다. 등의 글을 게시를 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을 인용할 경우 흉기와 인화물질을 들고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올렸다라고 진술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으니까 떠오르는 뉴스가 있죠. 며칠 전에 전했습니다. 40대 유튜버가 살인 예고글을 올렸는데도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저는 이 뉴스 접하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거였었고요. 거의 똑같은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이 건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나올지 그게 정말 궁금한데요. 이번에도 반려하는 겁니까? 또 구속영장 신청 기각하는 건가요? 근데 이 궁금증 말고 궁금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인동부경찰서가 이 사람에게 적용한 혐의가 공중협박죄입니다. 제가 40대 유튜버 사례 전해드리면서 작년 말에 국회에서 공중협박죄를 통과시켰다라고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공중협박죄를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건데 검찰이 이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이것도 상당한 주목거리가 된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또 검찰에 시선 집중을 해야 되는 거군요. 라멘조아님이 제발 체포 좀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체포뿐만 아니라 제발 구속 좀 이렇게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네. 호랑이님은 간첩이 있으면 신고하세요. 포상금도 있는데 근데 나는 왜 안 볼까요? 라고 좀 물어주셨고 신원섭하님이 헌재 재판관님들이 이런 뉴스를 좀 보셔야 합니다. 빨리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네. 라고 의견 보내주셨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지금 소방관들이 산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구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황은지, 황우빈, 김우철 씨가 지난 25일 가게에 있던 바나나와 사과를 몇 박스 챙겨가지고 의성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한 블로그를 통해서 과일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과일을 싸들고 의성으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의성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있는 소방관 부스에 과일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들의 소식이 SNS를 통해서 알려지자 이번엔 시민들이 이들에게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같이 도움을 주고 싶다. 과일을 대신 구매해 줄 수 있느냐. 내가 돈 낼 테니까 이것도 좀 전달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취지의 연락들이 계속 오고 있다는 소식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소식 전해드릴까요? 포털 사이트 모금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까지 8억 5천만 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이냐? 소방관과 산불 진화대원들의 보호장비 지원을 위한 모금액이라고 합니다. 전국 재난구호협회가 제안을 해서 지금 모금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모인 게 8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함께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참 많다. 이 소식이라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정말 악정고투하고 있는 소방대원들, 산불진화대원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라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따뜻한 연대로 그나마 재난을 이기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울트라 왕 당근님 등 많은 분들이 소방관 분들이 영웅이십니다. 어찌합니까님 세상은 아직 살만한 것 같습니다. 4863님도 우리 시대의 영웅들이 지금 보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반면에 레드헤어님은
늘 국난 극복은 국민들의 몫인 게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소방 진화대원 얘기 잠깐 했는데 이분들의 진짜 장비가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네. 낙엽을 끌어내는 갈고리 그거 외에는 사실은 장비가 없던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런 걸 또 모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좋지만 국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